사고이자요. 오늘의 이야기.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성질이 급하고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 혼란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을 억제하는 방법을 배우면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하고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과 흥분될 때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 트리거를 인식하세요. 감정적 유발 요인을 인식하는 것은 감정을 제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정서적 방아쇠는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속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트리거는 특정한 사람이나 기억 및 장소에서부터 특정한 단어, 냄새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른 방아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이후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을 유발하는지 알게 되면 화를 내는 대신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심호흡을 하세요. 지나치게 흥분한 자신을 발견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세요. 호흡은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답답할 때 빠르게 진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호흡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이 올라갔을 때 특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심호흡을 3에서 4회 정도 하면 신경계가 진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긴장이 풀리고 감정을 더 잘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강한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 감정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핵심은 억압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글로 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을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려고 애쓰는 것이며 실제로는 신경이 쓰이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이후에 공격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남 탓을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며 감정이 격해질 때 내가 하는 말에 따라 상황이 좋아지기도 하고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너는 매번 이런 식이야와 같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나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만 높아질 뿐이죠. 따라서 나의 감정에 대해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모든 것은 어찌되었든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대신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최대한 큰 목소리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이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면 말에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사실과 논리에 의해 뒷받침된다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면 서로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의사소통이 개선되어 갈등이 더 쉽게 해결됩니다. 여섯 번째, 추측하지 마세요.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에 대해 확신 없이 추측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큰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추측은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추측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민 반응을 하면 상대방도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과민 반응을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때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그들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추측하는 대신 그들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질문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설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며 서로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감하세요. 가끔씩 우리는 흥분된 상황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감정에 휘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과 관련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그렇죠. 하지만 상황이 점점 뜨거워질 때 감정을 조절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독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거나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행동이나 의견에 항상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공감한다면 좀 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8번째, 시간을 가지세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감정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갖는 것은 과잉 반응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간을 가지며 하고 싶은 말이나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는 것으로 더 명료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거나 화나게 할 때 특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돌아가서 대화에 다시 참여하기 전에 혼자 몇 분의 시간을 가지면 긴장이 완화되며 마음이 진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반응을 유발하려고 시도하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만의 대응 방식으로 상대를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한다면 이것에 대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폭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점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적 트리거를 인식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감정을 유발하는지 알게 되면 화를 내는 대신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심호흡을 하세요. 호흡은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답답할 때 빠르게 진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강한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을 억누른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느끼는 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네 번째, 남 탓을 하지 마세요. 나의 감정에 대해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을 받아들이세요. 다섯 번째,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강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 번째, 추측하지 마세요.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에 대해 확신 없이 추측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과민 반응을 하면 상대방도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과민 반응을 시작할 겁니다. 일곱 번째, 공감하세요. 누군가의 행동이나 의견에 항상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공감한다면 좀 더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간을 가지세요. 시간을 가지며 하고 싶은 말이나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하는 것으로 더 명료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